찌꺼기가 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효과적인 치료법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뭐 고기 늘리고 버터 늘리고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인지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뭐 피드백이라고 할까요? 중에 하나가 우주맘 따라서 우주맘 식단을 시켰더니, 그러니까 고기가 늘고 버터가 늘고 했더니 아이가 자꾸 물음변을 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분들의 경우는 그렇게 너는 리미트 별로 생각하지 말고 먹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제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아이마다 소화 능력이 다 다른 부분? 뭐 아직 지방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그전에 너무 탄수화물 위주로 먹어서. 음, 혹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나트륨이 너무 부족해서 생긴 어떤 소화 능력의 문제. 음, 이런 아이들의 경우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선생님. 음, 저는 이 변이라는 게 음, 약간 엄마들이 그 단단한 변? 음, 이거에 쪼끔 약간 집착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왜냐면 그 이야기를 나눠 보면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무른 변이란 게 음. 막 물변처럼 누가 봐도 막 문제 있는 변인 경우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제 어머님들이 을에 생각하시는 바나나 변이라고 해야 될까? 음. 그 변이 아니면 무조건 문제가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완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물은 변이 나쁜 것이라는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원래 변이라는 게 그렇게 딱딱하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인제 뭐 주류 의학에서 계속 그런 식의 변이 좋다고 하니까 인제 쪼끔 물러지면 좀 무른 변이 나오면은 '아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병리적인 설사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질감이 죽처럼 무르고 약간 물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크림이나 요거트 같은 느낌. 그런 정도의 질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무름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병리적인 설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거는 인제 부모님들이 처음 보니까 아마도 이거를 설사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런 변이 병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병리적인 설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기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머님들이. 그리고 6 개월까지는 뭐 완전 모유 수유를 한다고 치면 그게 뭐 식물성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모유니까. 다 동물성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전부 다 흡수가 되잖아요, 싹 다. 모유는 전부 다 뭐 흡수가 돼 가지고 사실 변은 나올 게 별로 없어. 이러니까 원래 모유 수유 중인 애들의 변은 원래 정상적으로 무르고 묽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원래 다 흡수가 되니까.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인제 그거를 좀 설사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저는 이게 그 문제라고 봐요. 어느 변이 좋은 변이냐라는 음. 기준을 만들 때, 음. 솔직히 이 기준을 누가 만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식이섬유를 어느 정도 먹었을 때의 그 수준의 변이 뭐가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음.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좋다고 하는 그 변이 식이섬유를 어느 정도 먹어야 나오는 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식이섬유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좋다고 하는 그 변이. 아 인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내가. 예예. 아. 이해되셨죠? 네. 이해했어. 그러면은 변을 그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탄수화물 먹어야죠. 그쵸, 그쵸. 그러면은 식이섬유 먹어야죠. 그러면은 변이 단단해집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흡수를 못 하니까 식이섬유 흡수가 안 되는 거니까 당연히 변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인제 거의 전부 다 흡수가 된 동물성 음식 위주로 먹으면은 동물성으로 먹으면은 나올 게 별로 없으니까 변이 단단해질 것도 별로 없죠, 사실은. 근데 인제 뭐 탄수화물 중에 전분이나 뭐 식이섬유 때문에 변이 단단해진 거지 이 자체가 어떤 변의 건강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인제 뭐 아까 우주맘 님께서 뭐 동물성 지방하고 동물성 단백질이 많은 식단을 고기나 버터, 계란 이런 거 많이 먹었을 때 변이 쪼끔 무르게 나오고 변이 좀 적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원래 소화 흡수율이 높아서 그래요. 소화 흡수율이 높고 그리고 처음에 애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이다가 식이섬유 많이 먹이다가 갑자기 그런 거를 적게 먹게 하고 동물성으로 바꾸면은 당연히 변이 덜 딱딱해지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무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거는 일시적인 거라니까. 음. 일시적으로 그런 거고 변이 엄청나게 무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나중에 인제 적응이 되면은
뭐 당연히 식이섬유 많이 먹었을 때보다는 약간 더 무르게 나오겠지만 뭐 설사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 그리고 변의 횟수하고 양이 엄청 줄어들겠죠, 애들이.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머님들이 조금 기다려 보셔야 돼요. 그건 적응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내가 이거를 애들 그 변비 보면서 상당히 놀랐는데, 애들 변비에 뭐 관장도 하고 그러던데요. 예, 맞아요. 관장도 습관성 하고. 변비 때문에. 변비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DM이 많이 오거든요. "저희 아이가 음. 변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우주맘 식단 따라서 아기를 먹이고 있는데 변비가 심해요."라고 하시면 제가 "아이를 어떻게 먹이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죠. 예. 그러면 제 식단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건 동물성 식품 중심의 식단인데 음. 일단 아이가 기관에 다니고 있으면 우주맘 식단이랑 정반대죠. 그렇죠. 예. 예. 어린이집에서 전분도 많이 먹고 식이섬유도 많이 먹고 오겠죠? 음. 그리고 가정보육을 하시는 경우에도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면 채소 비중이 되게 높은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면 제가 우주맘 식단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직도 더 빼야 할 식이섬유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변을 못 나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변을 단단하게 만들고 부피를 키워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식이섬유가 하는 일이지 동물성 식품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더 줄여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대변량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흡수가 안 되니까 대변량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인제 이게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찌꺼기가 너무 많으니까 배출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병원에 갔더니 뭐 "관장을 해라." 애들 관장을 할 정도로 식이섬유를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식이섬유 섭취를 크게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뭐 습관성 변비가 있는데 애들 보고 식이섬유 더 먹으라고 하는 의사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 전혀 맞아요. 전혀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선생님들은.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고, 애들이 변비를 호소하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식이섬유를 먼저 끊는 겁니다. 탄수화물 전분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전분도 의외로 조금 이게 찌꺼기를 많이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분하고 식이섬유 이런 것들 섭취를 최대한 줄여 가지고 찌꺼기가 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제일 효과적인 치료법이거든요. 그쵸. 예, 예.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식이섬유가 덜 먹으니까 변이 또 쪼끔 무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무르게 나온다고 또 뭘 아시겠죠. 그렇죠. 그게 좋은 거라니까. 변이 딱딱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변은 쪼끔 살짝 무르게 나오는 게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병리적인 설사성 무름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것들의 표현 방법이나 언어적인 표현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다. 그런 식단을 계속 하다 보시면은 이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결국에는 아시게 될 거라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느낌이 음. 오는 시점이 생겨요, 기다리다 그렇죠. 보면. 예.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머니들께서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병리적 설사 있잖아요. 진짜 병적으로 설사를 하는 어떤 병리적 설사, 이건 완전 물처럼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완전 물처럼 나오는 건데, 물처럼 나오는 유아 설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 뭐냐면 저지방 음식, 그다음에 고탄수화물, 고과당, 고액상과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애들이 뭐 과일 주스 먹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뭐라 그랬노? 공복에 그 뭐였지? 공복에 뭐였지? 샤인머스켓? 공복에 공복에 샤인머스켓을 먹는다든지. 그럼 과당이 많을 거 아니에요. 탄수화물도 많고. 그런 것들을 먹으면, 그러니까 액상과당이니 과당이든 액상과당이든 뭐 이렇게 탄수화물이건 이런 것들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삼투압이 생기거든요, 장내에. 당분하고 과당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이게 물을 빨아들여요. 삼투압이 올라가니까 삼투압을 줄이려고 물을 빨아들이거든요, 주변에서. 그러면 물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유아설사의 아주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삼투성 설사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통 과당이 많아요. 과당, 액상과당, 탄수화물 이런 거. 고기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애들이 설사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챙겨봐야 될 게, 애들이 어디 가서 뭐 음료수 같은 거, 탄산음료 같은 거 많이 먹는 건 아닌지, 과일 같은 거 많이 먹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먼저 챙겨봐야 돼요. 지방을 많이 먹어서 설사가 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삼투성 설사를 치료할 때는 오히려 지방을 많이 먹어서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그런 증상을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또 그래서 "버터를 얼만큼 먹이냐, 몇 그램까지 먹여도 되냐." 이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되게 곤란한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마다 소화 능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아이의 몸 상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음. "몇 그램 먹이세요." 이렇게는 제가 해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뭐 예, 당연히. 예. 예. 뭐 가령 저희 우주의 경우에는 13 개월까지 모유수유를 했고 그다음에 고지방식으로 이유식을 시작을 했고 음. 쭉 지금까지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음. 저희 우주의 경우는 당연히 지방 소화를 되게 잘해요. 음. 지방을 어느 날 좀 더 많이 먹었다고 해서 아이가 막 탈이 나거나 이런 적은 없거든요, 한 번도. 음. 음. 그래서 저희 아이처럼 이 식단에 적응이 잘 되어 있는 몸이라면 음. 그러면 뭐 걱정할 게 뭐 크게 없겠지만 음. 당연히 뭐 지금까지 탄수화물 중심으로 막 예를 들어 뭐 한 5 년을 음. 아이를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이셨다라고 하면 음. 걱정이 되시면 그냥 "천천히 넘어오셔라." 쪼끔씩 비율을 바꿔가면서 맞습니다. 예, 예예. 천천히 바꿔가면서 넘어와라. 다만 아이들은 월등히 어른보다 지방이 더 필요하다. 특히 포화지방, 동물성 포화지방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예. 예, 이건 아마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죠? 그 영유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영유아는 성인보다 월등히 지방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 당연하지. 네네.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지방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10 살짜리 애보다 5 살짜리 애가 더 많이 필요하고 5 살보다 1 살짜리 애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체중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난 양의 지방이 다량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저지방 식사 시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